오늘 장 랭킹5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오후장인데요. 전략들 이분들과 나눠보도록 할게요. IS의 이지환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8월 5일부터 해서 지금 목요일인데 월, 화, 수, 목 굉장한 또 변동성을 느끼고 있는 한 주가 되는 것 같고요. 피로도도 많이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폭락장 이후에 이틀 동안 반등이 나왔고 오늘도 좀 그 모습을 기대했었는데 미증시 영향을 받아가면서 하락세를 이어갔죠. 하지만 그러다가 또 어느 정도 낙폭을 많이 만회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12시 50분쯤 넘어가니까 약간 지수가 탄력을 이렇습니다. 오늘 증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자, 먼저 차영주 위원님, 증시가 회복력이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보니 거기서 또 실망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옵션 만기일 영향 때문인가요? 오늘 옵션 만기일이 있고 내일 이제 위클리 옵션이죠. 저는 시장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변동성이 있는데 우리가 왜 지난 월요일 날 변동성 안에 워낙 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어찌됐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옛날에 엔케리드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여러 가지 온갖 악재들이 한꺼번에 몰린 거죠. 한꺼번에 몰리면서 저는 어느 누구도 이 정도가 지수가 빠졌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몰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여기에 이제 알고리즘까지 통해 가지고 이제 지수가 밀리다 보니까 어쨌든 최악의 결과가 이제 나왔었죠. 하지만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제 일본이 빠르게 이제 불을 껐고 이제 좀 얄밉긴 하죠. 지들이 불 질러놨다가 불 끄고 지네만 살아났으니까 어찌됐든 그런 상태에서 오늘 저 음봉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저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찻잔에 있는 물을 막 흔들었다가 가만히 놓으면 이게 일시적으로 멈추나요? 회오리가 돌다가 점점점 멈춰가잖아요. 근데 네. 지금 저 모양이 마치 회오리를 회오리를 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파장이 더 넓어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저 음봉의 위를 뚫고 올라갔으면 다행이지만 밑으로 뚫고 내려갔다라면 이건 더 최악이죠. 이거는 진짜 시장에 있어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안에서 찻잔 안에서 물이 넘치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면 저는 이것이 오히려 더 긍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옆으로 찻잔 안에서 물이 자꾸 하다 보면 점점 잦아들고 봉도 잦아들잖아요. 혼자 희망의 회로를 돌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희망의 회로를 돌릴 만한 근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어제는 제약바이오가 이 위를 뚫어줬죠. 오늘은 조선주들이 이 위를 또 뚫어줍니다. 만약에 시장이 안 된다라면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겠죠. 물론 중심에 있었던 반도체 같은 경우 아직까지 뚜렷하게 회복세를 못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형이 잠깐 쉬니까 둘째 동생인 제약바이오가 치고 갔죠. 둘째 동생 제약바이오가 오늘 좀 쉬고 가니까 셋째 동생인 조선주가 또 치고 가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이건 잘 되는 집안의 특징이죠. 형이 쉬어줄 때 둘째, 셋째가 일을 열심히 하면 이건 잘 되는 집안이죠. 형이 논다고 둘째, 셋째가 논다? 이거는 망하는 집안이죠. 저는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비관론을 가질 필요는 그렇게 없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게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호수에 돌을 던져도 어느 정도 파동이 있다가 점차 잔잔해지잖아요. 그럼 지금은 약간의 그 파동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우리 흔들리지 않으려면 탄탄한 종목을 잘 고르거나 아니면 전략을 잘 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지환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증권가에서는 그래도 이 낙폭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은 또 하나의 매수 자리인가요? 일단 이제 크게 보면 기회는 분명히 맞을 것 같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번 하락이 시작됐던 조정이 시작됐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난번 FOMC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시점을 9월로 일단 명시를 하면서 어느 정도 금리가 이제는 인하되는 시점으로 좀 과시화했다는 부분. 결국은 이제 크게 보면 금리 동결에서 금리 인하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에서 이제 이 현상이 나왔다라고 보면 결국은 이제는 이제 금리의 변화 시기에 어떤 사이클의 변화가 증시에도 반영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면서 이제 펀드들은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이 이제 펀드를 리밸런싱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동결에 맞춰서 했던 부분을 금리 인하로 맞춰야 되는데 이제 주도주나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리밸런싱하는 과정에서 일단 롱숏 펀드들이 대부분 청산을 많이 하셨고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수급상의 어려움이 발생이 된 거고 여기에 이제 단기 엔캐리 자금의 청산까지 나오면서 일본의 25EP 금리 인상과
국채 매입 규모를 3조 원으로 급박하게 줄이는 부분은 사실 예상을 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충격이 좀 왔고 이 두 가지가 이제 겹치면서 충격이 왔다라고 보면 실제로 이 현상의 본질은 당장의 경기 침체보다는 이런 수급상의 문제가 가장 큰 부분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본다면 조정은 어쨌든 가격 조정이 좀 강하게 온다고 하더라도 조정이기 때문에 지나고 보면 분명히 기회가 된다. 다만 이번 기회는 누가 이제 현금을 많이 들고 주도주의 흐름을 잘 쫓아다니냐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금리 동결 시기에 맞춰왔던 포커스를 금리 인하로 전환시킬 때 어느 섹터, 어느 종목이 가장 주목을 받는지는 지금부터 한두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또 1, 2주 정도가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금리와 관련한 부분도 우리 체크해 봐야 될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수의 상승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은 수급적인 영향도 클 것 같지만 또 반도체 투톱이 힘을 못 쓰고 있다라는 부분도 될 것 같은데요. 차영주 위원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일단은 엔비디아 영향 때문에 좀 하락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낙폭 많이 줄이긴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정도는 사실 아니잖아요. 증시 상승을 제한하는 요소가 이 형님들이 못 가서인 것도 있을까요? 물론 그렇죠. 근데 형님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동안 6개월을 먹여 살렸잖아요. 우리를 6개월 동안 먹여 살렸던 형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쉬어줘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이게 쉬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안 쉬고 지금 올라가면 좋겠습니다만 6개월 동안 올라왔었던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쉬는 거를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야 당연하지만 이 정도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하이닉스 입장에서 본다라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죠. 삼성전자도 여러 가지 지금 좀 계속해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들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 특징들을 보게 된다라면 과거에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졌다가 조정을 받는 주식들이 바로 반등 주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많은 삼성전자 네카오가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뒤로 올랐었던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인 관련주도 마찬가지고요.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때는 충분한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을 버는 과정이다. 더군다나 저는 그러면서도 또 이 두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얘네가 개별 종목이 아니라서 파생과 연계돼 있다라는 거죠. 지금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팔고 있습니다. 선물도 팔고 있고 현물도 팔고 있으면 얘네들은 이제 종목을 파는 게 아니라 시장을 파는 거잖아요. 시장을 파는 거면 뭐가 이제 되죠? 삼성전자, LG엔솔, SK하이닉스죠. 네. 이들을 팔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이들 종목이 나쁘다라고 볼 수 없겠죠. 시장을 팔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롱숏 펀드와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시장을 살 겁니다. 시장을 사면 뭘 사야죠? 삼성전자, LG엔솔, SK하이닉스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긍정적인 모멘텀이 이제 추가가 되게 된다라면 그런 시기가 벌써 3분기 실적이 곧 나올 거 아닙니까? 벌써 입추가 지났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또 폭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보여 계신 분들도 지금 이제 뭐 이미 타이밍을 한번 늦어지긴 하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은 조금 저점을 잡아가는 순간, 그 시점이 언제냐면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드렸던 기준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날 음봉을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월요일 날 음봉 돌파했죠. 네. 그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 월요일 날 음봉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를 언제 사야 되느냐? 월요일 날 음봉을 돌파하는 순간 하이닉스는 매수 신호를 준다라는 거죠. 지금 강한 종목들의 특징은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월요일 날 음봉을 극복한 종목이다. 그러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월요일 날 음봉이 뭐가 중요하냐? 월요일 날 시장이 밀렸잖아요. 이때는 시장이 밀린 건 아닙니다. 시장이 밀릴 때 우리가 막 장마철에 뭐 나쁜 기업들 같은 게 오수도 버리고 딱 버린 거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만약에 시장이 지났는데 똘똘한 종목이라면 같이 묻어갔던 종목들을 극복해야죠. 그 시점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걸 극복 못하고 더 밀린다? 그거는 그동안의 어떤 거품이 가시는 과정이다라고 보여지게 된다면 일단 음봉 밖으로 안 밀려났잖아요. 그럼 저는 분명 하이닉스는 음봉 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다. 희망을 갖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빨리 다시 그 음봉의 상단 정도인 17만 원 선 위로 딱 올라가 줘야 될 텐데요. 일단은 수급도 돌아와야 되고 그 돌아온 수급이 반도체 IT 투톱을 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증시를 견인하는 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여유를 가져보자 이러한 전략을 챙겨주셨네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어려운 증시에서 결국에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코로나 테마주입니다.
저도 이제 지하철 타고 출근을 하는데 많은 분들께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닙니다. 더 이런 모습들이 주변에서도 이제 느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단키트나 마스크나 뭐 약품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요. 이거 단순 테마주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한 이번 주부터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폭락장에서도 이 종목들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정말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만한 종목 없는지 이지환 대표님 아무래도 안 사면 자꾸 손해보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도 들어서요. 단순 테마주라고 보지 말고 뭔가 좀 종목 탁 집어볼 수 있는 거 없을까요? 일단 테마로 봐야 되고요. 원래 조정받을 때 상승하면 전형적인 테마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뭔가 대안적인 투자를 찾게 되고 거기서 지금 제약바이오가 어느 정도 오늘은 이제 건설주가 좀 힘을 쓰고 그동안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좀 힘을 쓰고 그러니까 뭔가 대안주를 찾는 부분에서의 하나의 모멘텀은 좀 형성이 강하게 되죠. 다만 이제 이게 굉장히 하루 이틀 강하게 형성됐다가 또 짧게 가는 경향이 지금은 좀 많습니다. 제약바이오는 그동안 이제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금리나 수혜 쪽과 실적이 개선되는 신약 모멘텀이 있는 대형 제약사들 위주로 모멘텀이 이제 좀 바뀔 것이다라고 강조를 좀 드렸는데 최근에는 이런 대형 제약사들 흐름도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코로나19 테마가 다시 붙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작년과 재작년 사례를 보면 오히려 이 코로나19 테마가 여름에 이제 거의 계절성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도 똑같이 이 시기에 이 종목들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는 제가 이제 관련돼 있는 분들에게 문의를 해보니까 결국 지금 이제 코로나19라는 이 유행성 부분이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틀 때가 가장 취약하다. 그러니까 그게 계절적으로 겨울보다도 오히려 여름에 가장 취약한 구조가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 때문에 어쩌면은 코로나는 우리가 그 시간적 타이밍을 갖는 테마로 어쩌면 앞으로 간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절, 어떤 특정 시기가 되면 테마가 유행하듯이 지금은 이제 여름철에서 굉장히 그 더위가 올라가는 그 시점에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한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성립되는데 문제는 이제 작년에도 그 시세가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거든요. 이제 그걸 본다면 시세는 일단 어느 정도 좀 짧게 잡고 그러면 제약바이오 안에서 우리가 실적과 펀더멘탈로 가는 대형주와 테마성으로 가는 중소형주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 최근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CJN이 굉장히 강했다가 윗거리를 좀 달고 있는데 이런 테마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시장이 나쁠 때는 오히려 테마가 강하죠. 근데 만약에 시장이 좀 좋아지기 시작하면 급격히 사그라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셔서 이런 경우는 지금 시장이 어려울 때 대안 투자로 치고 빠지는 매매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단기 테마로 좀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진단키트 쪽을 혹시나 놓쳤다 혹은 너무 가격 부담된다 하는 경우에 오늘 오랜만에 또 떠오르는 쪽이 있어요. 차영주 위원님 마스크, 뭐 웰크론, 모나리자 이런 쪽 진짜 오랜만에 듣거든요. 이쪽 괜찮나요? 지금 잡기. 저희 집에 마스크만 한 200여 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들 그런데. 근데 저는 그건 나쁘지는 않다라고 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장의 특성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이지환 대표님이 테마주다라고 말씀을 좀 하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 테마의 특성은 갑자기 우리가 이제 코로나 지금 나쁘죠. 코로나가 이제 갑자기 왔고 지금 이제 코로나랑 100일에도 같이 유행을 돈답니다. 의사 친구들을 보니까 100일에는 이제 100일 동안 기침이 멈추지 않는 거. 그러니까 감기가 지금 같이 돌고 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많이 조심하셔야 되고 정말 마스크 착용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테마로 움직인다는 건 다들 알아요. 그러면 이 테마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 테마의 특징을 보면 왜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이 테마들이 오느냐. 지금 뭐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니까 테마가 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약간 좀 삐딱하게 보게 된다면 지금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잖아요. 그럼 오늘 전고체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반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NCN 계열이라든지 NCN 계열이 불에 취약하다라고 해서 전고체가 한번 올랐었던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NCN이 불이 붙으면 전고체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테마가 형성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 논지는 뭐냐면 지금은 2차 전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가 붙지 않는 겁니다. 테마가 충분히 붙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2023년 같으면 테마가 붙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마스크라든지 이런 거 다 알아요. 마스크 집에 뭐 다들 10개에서 뭐 100개 정도 집에 있는 분들은 알아요. 근데 왜 살까요? 결국 삼성바이오가 살아있고 지금은 제약바이오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테마주도 돈다라는 개념을 여러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 삼성전자가 곧 얼마 안 있으면 퀄테스트 통과한다라고 하죠. 그럼 유리기판 이런 것들 좀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페이스메이커. 2차전지에 페이스메이커가 없다 보니까 2차전지에서 테마가 형성될 만한 뉴스가 나와도 테마 형성이 안 돼요. 반도체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반도체에서 테마가 형성될 만한 게 형성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삼성바이오가 살아있고 셀트리온이 살아있다 보니까 이 안에서 순환매가 쫙 도는 거죠. 2000년지 2023년 돌 때 모든 것이 다 돌았습니다. 올해 그 반도체 테마 돌 때 전공정까지 해서 모든 게 다 돌았습니다. 지금은 이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테마가 모든 게 아직 다 안 돌았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마주 매매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거 자신 있게 과감하게 매매하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단 앞서 언급드렸던 종목들이 지금은 시세를 쳐다보기 끔찍할 정도로 주가 밀려있기 때문에 이 테마가 살아있는 한 뭘 봐야 된다? 멀리 앞에 뛰고 있는 삼바, 셀트리온이 살아있는 한 구석에서 매매를 하세요. 근데 이들이 끝났는데 다시 코로나가 유행한다? 그러면 지금 전고체와 똑같은 형국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면 시장에서 내가 과연 이 테마주를 매매해서 안 된다는 건 다 압니다. 짧게 끊어쳐야 되는 건 압니다. 하지만 이 테마주를 접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아이디어는 충분히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테마주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다 이런 게 아닙니다. 또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주셨고요. 우리 단기적으로 테마는 테마로 보자 이렇게 좀 따끔하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차영주 위원님께서 대형주, 삼바 이러한 종목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호실적 내고 있다 보니 하락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신고가, 셀트리온도 좋잖아요. 지금 사도 괜찮나요? 일단 삼바 같은 경우는 100만 원 향해서 가겠죠. 그러면 지금 사서 삼바를 먹어서 10% 수익을 낸다라는 것은 일단 100만 원 흔들릴 가능성이 있죠. 하이닉스 20만 원대 한번 흔들리고 25만 원을 결국 벽을 못 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삼바를 사기보다는 삼바는 일단 페이스메이커로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그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가장 똘똘한 동생은 누구죠? 저는 셀트리온이라고 보여집니다. 셀트리온이 어제 일지하는 장대 양봉을 이제 솟았고 오늘 고 가격대에서 작은 음봉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무너질 정도라면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제 윗골을 달았잖아요. 근데 오늘 그 부분이라면 밑에서 사신 분들이 불안해서 팔아야 되는데 안 파는 거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 어제 매출은 급격히 늘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줄었습니다만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2분기 때 다 처리했다라고 어제 뉴스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빅베이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거든요. 뭐냐면 앞으로 이제 지금 FDA 승인이 난 게 하나 있고 요게 다음 달부터 이제 대도인 광고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게 FDA 승인 났으면 3분기, 4분기 때 매출을 잡을 건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비용 처리를 2분기 때 다 끝내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3, 4분기 때 매출과 영업이익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다 빅베이스에 관련된 것은 메커니즘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저는 지금 삼바가 살아있는 한 오히려 셀트리온이라든지 한미약품이라든지 유한양행 이런 쪽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빠르게 치고 빠지겠다. 그럼 저는 코로나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나 이전 대표처럼 무게감 나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셀트리온 같은 경우 사서 묵직하게 들고 가는 것도 저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바이오 이야기하면서 또 테마와 또 탄탄한 종목 대형주 쪽으로 확실하게 나눠서 우리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 관련해서도 질문 하나 드리고 싶긴 했었는데 노보노디스크 또 실적 우려 때문에 급락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의 또 비만 치료주도 타격을 좀 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매체에서 단독으로 올라온 거라서요. 좀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노보노디스크가 위고비 10월에 출시 공지 이러한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후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SLS 바이오가 갑자기 지금 1시 40분 기점으로 해서 VI 걸려 있어요. 9% 정도 강세. 일단은 꾸준히 한번 체크해 볼 이슈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테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미용기기입니다. 어제 못해서 아쉬웠던 미용기기. 오늘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출 호조의 실적까지 숫자로 잘 증명하고 있는 섹터거든요. 이지환 대표님, 파마리서치 오늘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보고서도 많이 나왔고요. 이쪽 하반기에 주가 더 예뻐질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좀 전에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지금이 금리 동결에서 어쨌든 금리가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만약에 장세를 본다면 어쨌든 기반은 전부 실적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중반기까지는 적어도 실적 기반으로 움직이는 곳에 집중을 받게 될 건데 최근에 우리가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건설주라든지 특히 이제 미용기기 같은 경우 공통점은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좀 더 잘 나오는 섹터들이죠. 그러니까 실적이 아주 나빴다가 좋아지거나 안 그러면 실적이 좋은데 더 좋아진 섹터 주로 이제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죠. 그러니까 미용기기도 이런 섹터에 해당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적이 좀 좋다라는 부분이 받쳐준다라는 부분이고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결국 우리가 K컬처라고 얘기했을 때 혜택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이제 K 그 미용기기도 상당한 지금 덕을 보고 있죠. 결국 이제 OTT 이후에 한국에서 유행하는 부분들이 특히나 우리가 이 미용기기에 주목했던 부분은 실적도 좋았지만 이 실적의 구성을 좀 보면 시장이 넓어진다라는 게 확연히 눈에 보입니다. 특히 이 미용기기는 북미 시장에서의 확대가 결정적으로 지금은 매출 확대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렇게 본다면 실적이 좋아지고 이 실적이 시장의 확대라는 기반과 맞물려 있고 여기에 K컬처 문화가 더해지면서 오히려 해외발 매출이 더 크게 증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본다면 주가는 사실 대부분의 미용기기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종목으로 압축해 보도록 할게요. 차영주 위원님, 파마 리서치가 오늘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리쥬란 국내에서도 입지를 잘 다졌는데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일단 증권가에서 24만 원 정도 제시한 걸 봤었는데 어디까지 더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오늘 약간의 변동성들이 좀 생기죠. 윗꼬리를 좀 다는데 일단 뭐 이렇게 심각하게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나온다는 것은 긴 호흡으로 두고 나오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삼성전자 그 33만 원 냈던 하이닉스 33만 원 냈던 외국인 투자자가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저는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거가 지금 당장 나와서 여기서부터 20만 원대까지 간다라기보다는 조금 조정 시에 매수하는 부분들이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봐요. 저는 우리가 이 미용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장이 넓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5년 전에 그 대학 동기 모임들 했을 때 남자애들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 이제 동기들이 이제 뭐 그 얼굴에 대해서 뭐 보톡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좀 적극적이지는 않았어요. 네. 몇 명이 그렇게 했고, 근데 지금은 저의 동기들 중에 얼굴에 손 안 대는 동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시장이 넓어진 네. 거죠. 이제 여성에서 남성으로 넘어왔고 이것이 이제 글로벌리 됐다라는 것들이 하나의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이 넓어졌다. 지구상의 절반이 여자였다, 절반이 남자인데 여자에서 남자로 넓어졌다? 이 시장도 커지는 거죠. 두 번째는 불황의 경제학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불황이 되면 뭐가 나타나죠? 여성분들의 치마 길이가 짧아지고 립스틱이 짙어진다라는 불황의 경제학이 있지 않습니까?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난주에 우리 이제 지구가 망한다라는 또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결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었잖아요. 경기 둔화가 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쳐다봐야 될 게 뭐다? 오히려 임용기기다. 불황의 경제학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다라면, 지구가 망한다라면 뭐 반도체 팔아서 임용기기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저는 괜찮다라고 보는 거죠. 단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됐었던 종목보다는 뒤에 나오는 종목들, 뭐 휴젤이라든지 이런 쪽들로서 지금 여전히 저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고, 파마 리서치는 약간의 관심이 조금 사그라들 때 그때 적극적인 공략 추후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께 탑픽만 간단히 여쭤보도록 할게요. 차영주 위원님 어떤 거 보세요? 제가 곧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휴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지환 대표님은요? 저는 클래시스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오늘 있다. 클래시스 실적 잘 나왔죠? 휴젤과 클래시스 앞으로 저희가 추이도 주목해 보도록 할게요. 두 종목 다 실적이 잘 나왔던 쪽이 되겠습니다. 미용기기 이야기 자세하게 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방산입니다. 중동 리스크 여전히 우리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란의 보복 공격이 뭐 11일에서 12일 뭐 이쪽 기점으로 해서 나온다 뭐 이런 이슈들도 있고요. 여전히 방산주 우리가 볼만한지 궁금합니다. 이지환 대표님, 실적과 수주에 그리고 전쟁 리스크까지 뭐 삼수 겸장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방산주 하반기에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골라도 될까요? 일단 이제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고 실적은 분명히 괜찮을 걸로 보이는데 이제는 이제 조금 그 섹터 내에서 종목별의 좀 흐름이 미묘하게 바뀌는 걸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웬만한 이제 방산주들은 다 같이 섹터와 함께 올랐다라고 하면, 최근에 조정을 받는 걸 보면 뭐 예를 들어 현대로템이나 LG 넥슨을 보면 조정의 강도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실적에 대한 기반이 이제 확연히 좀 다르다라고 좀 보여지고, 방산주는 그 호재와 리스크가 좀 교차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호재는 뭐 이게 호재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중동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고, 아마도 이제 이란발 어떤 모종의 그 행위가 나오면 아마도 방산주에 대한 부분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방산주에게는 호재가 좀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또 악재도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일부 실각하더라도 협상에 임할 용의가 있다는 부분이 조금씩 외신에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거나
혹은 바로 그 휴전 단계로 들어가진 않겠지만 휴전을 위한 협상 단계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일단 방산주에서 모멘텀이 한번 꺾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서로 호재와 악재가 교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유념하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본다면 방산주들은 어쨌든 최근에 수주가 나오거나 시장가 리스크가 높아질 때 한 번씩 그 급등한 경향을 좀 보였다가 다시 조정받는 그러니까 이런 양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우상해 왔는데 지금까지는 조금 편안한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오히려 기술적으로 조금씩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세가 조금 더 그 활발하게 일어나서 이격이 좀 벌어지면 비중을 좀 줄이면서 갈 필요가 있는 위치까지는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또 기술적으로 보면서 우리 접근해도 괜찮은 시점인 것 같고요. 또 이지환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방산주 안에서도 대형주들 위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차영주 의원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방산할 때 최근에는 이 탄탄한 대표주들과 또 중소형 테마주 많이 비교를 했었는데 어제부터 이게 딱 갈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중소형 방산주 오늘 뭐 스펙고 빅텍 빠집니다. 그리고 기존의 주도주들이 다시 잘 가거든요. 확실히 대형 방산주 볼까요? 우리가 길게 보면 대형주를 봐야죠. 어쨌든 뭐 대형 방산주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성은 있긴 하겠습니다만 수주가 이제 매출로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때마다 한 번씩 레벨업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작은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작은 것들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적이다라기보다는 5차 중동 전쟁에 대한 부분들 그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올 초부터 드렸습니다. 중동 전쟁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이란이 약간 좀 발을 빼죠. 다행스럽게도 확전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정밀 타격을 하겠다라는 부분들로 좀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프랑스 올림픽 기간에는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 프랑스 올림픽이 이번에 일요일 날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그 전에는 이란이 이스라엘 타격하는 게 5일이라고 발표가 나왔었죠. 그런데 점점 뒤로 늦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지금 나오는 얘기는 결국 올림픽 끝나야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올림픽이 끝나는 시나리오까지는 저는 중소형 방산주를 보시라. 결국 그게 이제 하나의 테마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 우리가 항상 보는 게 자, 그러면 금요일까지 그럼 방산주가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보면 야, 나는 하루 먼저 팔래. 하루 먼저 팔래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5,000원이라는 가격을 딱 써내면 4,990원, 4,950원이 써내는 사람들 분명히 있잖아요. 좀 얄밉지만. 근데 주식이라는 게 그렇죠. 따라서 지금 오늘 조정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중소형 방산주들에 대한 기대감. 아무래도 다음 주면은 뭐 이란이 말을 꺼내놨는데 미사일 한 방이라도 발사하겠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확 올라오는데 그러면 그때가 저는 셀 사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서서히 발을 빼는 분들이 좀 나타났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방산과 관해서 우리가 보려면 여전히 그러니까 요 테마는 이번 주에 끝이다. 단지 보려면 대형주를 모아가는 전략으로 구분하자. 이렇게 글로벌 정세까지 여러분들이 잘 읽어내시면 좋은 투자 아이디어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산에 대해서 고민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 챙겨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테마가 될 텐데 전기차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캐즘에 대한 이슈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이 전기차 배터리 화재 이슈들이 또 연달아서 나오고 있어요. 이거 우리의 안전과도 직결된 부분이라 걱정도 큽니다. 일단 2차 전지주에 대해서는 이지환 대표님 투자를 당분간 좀 미뤄둬야 되는 걸까요? 신중할 필요가 있죠. 지금은 이제 울고 싶은데 빰 맞은 거고 엎친 데 덮친 격인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마음고생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차전지 전체 섹터를 단순하게 캐즘을 놓고 이 부분이 지나가면 좋아지리라 이렇게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좀 전에 강조드린 것처럼 어쨌든 지금은 금리 사이클상 실적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실적 장세가 펼쳐져야 되는데 실적 바닥론이 지금 올 2월 달에 나오지 않을까 이차전지에 상당히 기대를 했고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오면서 그 바람을 좀 어느 정도 2월 달이 바닥론이 아닐까 했는데 이게 오히려 3월 달 1분기 실적이 그 노출이 되면서 하락의 강도가 더 커졌고 결국은 단순하게 캐즘을 영향을 얘기하기에는 실적이 개선되는 속도가 너무나 더디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중국 업체의 경쟁이나 이런 부분들 여기에 이제 화재까지 좀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도 이제 화재가 문제됐던 부분이 결국 이제 중국산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어쨌든 그 부분도 삼원계 배터리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리스크가 노출되어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다만 어려움이 이제 그게 달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거기가 바닥에 나오는데 2차 전지는 어떤 상승의 기조보다는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지금은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본다면 여기가 계속 바닥론이 아닌가를 테슬라를 보고 계속해서 우리가 판별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테슬라가 지난번 실적 발표 때 충격을 받았지만 저는 그래도 한 가지 긍정적으로 본다면 결국 이 캐즘이나 혹은
바닥에서 탈출하는 것은 영업이익이 아니라 매출액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결국은 매출액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나마 테슬라가 생각했던 것보다 매출액은 좀 나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일단 바닥을 먼저 확인하는 과정을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아직까지 좀 봐야 될 게 많아요. 테슬라 영향도 크게 받는 게 국내 관련주들인데 전기차 공장 건립 계획을 철회했다라는 뉴스까지 또 나왔습니다. 섹터에 대해서 다소 좀 보수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완성차 시장 자체가 좀 악재를 만난 건지 이지환 대표님의 오늘 원픽도 관련한 종목이라서요. 거기까지 한 번에 듣고 가도록 할게요. 약간 좀 이차전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조금만 좀 더 할게요. 근데 지금 이차전지 입장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제 불거진 거죠. 물론 이제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벤스라는 회사가 이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 영향력이 아직까지 이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만 국내에서는 일단 이 전기차에 대한 포비아 현상까지 일어나니까 일단 악재죠. 근데 저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두드려 맞았는데 지금 에코프로 기준으로 거의 9만 원대에 횡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간다라는 개념보다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의미는 저는 부여할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만약에 이게 이 정도 지금 뭐 포비아 현상이 나왔으면 7, 8%씩 빠져야죠. 자, 어제 아무래 보세요. 그렇게 실적 좋을 걸로 봤는데 실적이 별로 안 좋다고 하니까 20%가 빠지잖아요. 근데 이 정도라면 저는 바닥은 다져간다. 하지만 이게 지금 곧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약간의 조금 우리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요즘 잠깐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닥은 다져가고 있다.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우리 긍정적인 포인트도 찾아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차 위원님께서 덧붙여 주셨네요. 자, 그러면 앞서 질문으로 돌아가서 완성차 시장 자체가 지금 좀 다 걱정인 건지 향후 전망도 궁금하고 오늘 원픽까지 연결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결국은 이제 현대차가 지금 오늘 이제 말씀드릴 종목인데 현대차를 지금 시점에 봐야 되는 이유는 좀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좀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가격이 여기를 유지하고 있고 판매나 영업 실적이나 매출액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다는.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조정의 이슈가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만약에 이게 경기 침체와 관련된 이슈가 아니라고 판별이 뒤쪽에는 되겠죠. 한두 달이 지나면. 그러면 결국 경기 침체의 정점 반대쪽에 서 있는 쪽을 보려면 이미 소비재의 정점이 어디에 누가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게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대한 비중이 그래도 가장 적고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쪽으로 어느 정도 매출을 이끌어냈던 부분과 최근에 제네시스나 SUV에서 고가형차들이 많이 팔린다는 것도 긍정적이고 북미 시장과 인도 시장에서 점유율을 잘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어쨌든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주주가치 제고에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졌을 때 한번 이런 기업을 조금 잡아놓으면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득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진입은 지금 가격에서 그냥 부담 없이 23만 5천 원대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33만 원, 손절 가격은 20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원픽 이지환 대표님 현대차 꼽아주셨네요. 목표 주가는 33만 원, 손절가는 20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참 여러 가지 이야기 다 나눠봤고요. 오늘 ISL 이지환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